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박미정 성장 클리닉 명의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장님, 네, 반갑습니다. 네. 원장님이 이제 교수님으로 계실 때 30년 정도 내분비 소아과를 하셨지 않습니까? 네. 내분비 소아과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그 내분비라는 것이 호르몬이잖아요. 가장 핫하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성장 호르몬 관련한 학문이 굉장히 크고요. 또 요즘에 사춘기 조숙증이 굉장히 많은데 성호르몬, 성선 자극 호르몬도 이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, 또 요즘에는 당뇨병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부신 호르몬이라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분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. 네. 크게는 사춘기 빠른 것, 키에 대한 것, 그다음에 쪽 비만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. 소아 비만까지. 네네. 한마디로 아이들 호르몬 관련된 모든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. 다 다루는 이제 분과. 대가가 소아 내분비고요. 물론 자연적으로 클 수만 있으면 자연적인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정말 조금 작을 것 같은 아이들에서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그 주사가 어떤 형태인가요? 매일 맞는 겁니까? 예방접종 맞는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바늘이 가늘어요. 그래서 대여섯 살만 돼도 주사를 맞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. 부모님들이 보통 놔주실 수도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본인이 그냥 딱 맞고 자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저신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한 2년 그 정도에서 좀 길면 3년 정도 할 수 있고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. 피하로 흡수가 돼서 전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혈류를 타고 성장판으로 가서 이 성장 호르몬이 직접 작용하기도 하고 연골세포를 분화시키고 증식을 시키면 그 열린 그 성장판이 부위가 점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. 안전성에 대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사용된 게 거의 1985년부터였고 우리나라도 거의 1990년 이후부터 거의 38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. 현재까지의 전 세계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적절한 용량으로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다면 큰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은 한 1년에 자기 크는 것보다 한 2cm 정도의 이득이 있어요. 그러나 수능 시험 직전에 내가 고액과외를 받는다고 많이 올라가지 않듯이 이 시작하는 시기가 중요해서 시기가 상당히 늦으면 이게 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주사만 맞았지 정말 먹는 것도 안 먹고 늦게 자고 이렇게 생활 속에 너무 노력을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좋고 조금 잘 먹고 살짝 통통한 애들은 효과가 더 좋아요. 보통은. 그런데 박사님이 가장 고민이신 게 다리를 과하게 늘리면 팔 길이가 좀 짧아 보여서 비율 문제잖아요. 전신을 타고 이제 혈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성장판이 있는 모든 부위는 다 크게 됩니다. 그래서 효과가 좋게 전체 팔다리도 잘 길면서 손발도 좀 크는 경우가 있죠. 근데 이제 상당히 늦어서 정말 막 너무너무 작은데 꽤 늦게 왔어요. 막판에 얼마라도 키우겠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척추에서의 조금 길이가 있어서 비율이 조금 그때는 상체가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비율이 막 너무 보기 싫게 막 그런 거는 아니어서 마지막에는 어디라도 어쨌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죠. 그러네요. 그러면 나의 체중 키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나는 거기 플러스 10cm를 더 크고 싶다. 그래서 한 5년 정도 맞고 싶다. 그것도 가능합니까? 나는 정말 무슨 운동선수를 해야 된다. 지금 부모님도 너무 작고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은 경우에 조금 오래 하는 경우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키까지를 키우는 경우도 있죠. 예를 들어 예상 키가 한 180 정도 나오는데 한 190 되고 싶다.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많이 권유를 하죠. 자연으로 노력해보자. 너가 유전자도 좋고 아직은 자랄 시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연적으로 해보자 라고는 해요. 그러나 너무너무 원한다. 그러면 해볼 수 있죠.
성장 호르몬을 맞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맞을 수 있습니까? 요즘에 이제 여자아이들에서 사춘기 조숙증이 있어요. 조숙증이 또 굉장히 잘 크다가도 뼈가 막 확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자성 조숙증을 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여자의 한 4학년? 3, 4학년에서 한 1, 2년 치료, 남자에서도 한 5학년, 6학년 정도면 사춘기가 꽤 나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5, 6학년 정도의 한 2년 정도가 어떨까 싶고요. 쉽게 생각하면 3학년 정도에는 병원을 가보는 게 좋다. 만 9세 생일 전에는 한 번쯤은 가서 진단을 한번 뭐 괜찮은가, 또 늦게 자랄 여지가 있는가 그런 진찰을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게 좋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진료실에서 네네.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제가 되게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가 키가 작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겉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단지 키가 작은 거지만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? 병인가 아닌가. 네, 그 병도 어느 문제인가, 소화기계 문제로 못 자라는지, 혹은 뼈대 성장판을 이루는 골격계를 만드는데 어떤 유전자 이상인지, 진짜 얘가 갑상선 호르몬, 성장 호르몬의 부족인지 그런 진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성장 클리닉 같은 경우는 소아 내분비과가 이런 소아 성장을 다루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. 내분비 또 유전자 이런 쪽을 조금 많이 공부하신 분의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5살, 6살 때부터 정말 소아과 의사를 하고 싶었고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. 운 좋게 또 소아과 의사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던 김덕희 은사님께서 이제 이쪽을 공부해봐라 라고 이제 하셨어요. 제가 레지던트 할 때부터 해서 그 선생님과 환자도 매일같이 많이 봤지만 실험도 하면서 성장 호르몬 연구를 이제 꾸준히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흥미로웠는데요. 최근 한 10여 년간 유전자 그 검사법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저신장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참 이제는 속속 밝혀지는 아주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뼈도 기본으로는 중요하지만 너무 작을 때는 그런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의 검사들이 요즘에는 좀 가능하게 돼서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. 우리 이제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키가 크고 싶은 아이들 이런 부모님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. 물론 이 유전이 거의 70% 80%를 차지하지만 그 나머지 한 20% 내외에서 환경적인 노력으로 영양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. 칼로리만 많고 당만 많고 진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칼슘이나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경 써서 영양가 있는 식단을 차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라도 꼭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, 운동을 좋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해요. 한 3살부터 13살까지 그 10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. 그때 1년에 한 0.5cm씩만 노력해서 더 큰다고 하더라도 거의 5cm 더 키울 수 있어요. 틀림없이. 그래서 꼭 성장 호르몬 치료, 뭐 사춘기 늦추는 치료가 아니라도 조금은 더 아이와 함께 하면서 먹는 거 관리하면은 아마 더 잘 키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성장 클리닉 명의이신 박미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도 그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